지금 수영을 제가 배우고 있는데 제가 수영 초보에 어떤 수영 용품이나 프리다이빙 용품 어떤 걸 사용하는지 어떤 걸 구매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수영 같은 경우는 제가 막 현재 1년 반 정도 지금 배우고 있는데 막 엄청 좋아하는 운동이라기보다는 약간의 관심을 가지고 하는 지금 운동이에요. 유일하게 하는 스포츠라고 할 수 있죠. 수영을 이제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어떤 프리다이빙이나 어떤 스노클링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첫 번째는 수영복인데 수영복, 수모, 그다음에 수경 총 3가지를 아레나로 사용을 하고 있고 처음 탔던 게 아레나여서 지금도 아레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레나 수영복이고요. 가격은 세일해서 52,000원이었나? 이게 원래 아레나 홈페이지에 보면은 그 세일이라는 탭이 있어요. 그래서 수영복이나 뭐 장비들 같은 것들 50% 세일하고 하니까 바로 사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수영복 같은 경우는 저는 몰랐는데 오래 입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몇 년씩 입는 게 아니라 뭐 짧으면 6개월, 길면 뭐 1년 해서 이렇게 한 번씩 계속 바꿔줘야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오래 가진 못한대요. 처음에는 이제 입문용 수영복을 이제 2, 3만 원짜리 사다가 입다가 명칭은 선수거든요. 원래는 한 10만 얼마인데 한 5만 얼마에 샀습니다. 입는 순간에 뭔가 이게 재질이랑 이런 게 다른 거예요. 뭔가 더 탄력성 있게 잘 잡아주고 이게 물도 잘 쓸려나가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되게 놀랐습니다. 저는 이렇게 심플한 거를 좋아해서 화려한 거는 아직은 안 입고 수모도 이게 실리콘이 있고 코팅이 있고 그다음에 실리코팅인가 있거든요. 실리콘하고 뭔가 이 코팅하고 혼합된 그 제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뭐 어떤 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수경은 제가 처음에 샀던 거 수영 배울 때 작년에 처음 샀던 아레나 기본 수경이고요. 수경은 이제 좀 교체할 생각입니다. 요것들을 이제 이 아레나 손가방에 담아서 수영장에 가지고 들어가죠. 가격대는 이게 10,000원이었나? 20,000원이었나? 저렴했던 것 같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아레나 수영 가방에 넣어서 요걸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걸 들고 이제 수영장을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아레나 73이라는 수영 가방이 아레나 사이트에 가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맨 밑에. 그래서 이거 이뻐서 사야겠다 했는데 며칠 뒤에 보니까 이게 품절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역시 뭐 하면서 이뻐 보이는 거는 다 품절이 되네 이러면서 딴 거 사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몇 주 뒤에 또 이게 딱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사야겠다 해서 바로 구매를 했고 근데 그 뒤로는 이게 생산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아레나 73 지금도 만족하면서 들고 다니는 이쁜 수영 가방입니다. 네. 수영복 살 때 같이 들어있던 건데 젖은 수영복 담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수영 끝나고 여기에 담아서 들고 오고요. 이 메쉬 재질의 포켓도 아레나 건데 근데 이것도 같이 수영장으로 들고 갑니다. 여기 안에 이제 뭐 습식 수건이나 샴푸나 이런 거 다 담겨져 있고요. 여기 안에 이거를 여기 넣어서 이제 수영장 내부로 들고 가는 거죠. 카닉이라는 제품의 습식 수건이고 이 습식 타올은 처음에는 제가 면 타올을 들고 다니다가 이 습식 타올을 들고 다니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이건 약간 젖은 상태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거든요. 축축합니다. 벌써 물기가 이렇게 묻어있는 거 보면 축축하고 피면은 한 이 정도? 이 정도 되는 건데 이 상태로 계속 쓸 수가 있어요. 어디를 가든 수영장이든 뭐 야외 수영장이든 들고 다니면서 이 야외에서 이렇게 닦을 수가 있는 거죠. 닦고 그 다음에 물 짜고 이렇게 조금 헹궈서 다시 넣어놓으면은 계속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 거는 한 1년 정도 좀 넘게 사용하다가 오키나와 갈 때 관리를 안 했더니 안에 곰팡이가 썰어가지고 그거 버렸고요. 이제 오랫동안 사용 안 할 때는 이거를 말려놔야 돼요. 근데 평소에는 말려놓는 게 아니라 약간 젖은 상태에서 이렇게 넣어놓는 거고 뭐 이틀, 2, 3일에 한 번씩 어차피 수영장에 계속 가니까 그건 상관없는데 뭐 한 2주, 뭐 3주 이렇게 꺼낼 일이 없다 하면은 말려서 여기다가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곰팡이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보통 이렇게 젖은 상태에서 보관을 합니다. 샴푸랑 바디워시랑 로션. 샴푸는 이제 애프터 스윙이라고 해서 수영장 염소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머릿결이 많이 손상이 된대요. 그래서 애프터 스윙에서 나온 샴푸 사용하고 있고 머릿결 손상 완화를 한다고 해서 요거를 이제 대용량으로 하나 구매를 해놓고 이 작은 통에다가 옮겨서 담는 식으로 해서 요걸로 샴푸를 하고 있고 바디워시는 이제 수영장 들어가기 전에는 몸을 한번 헹구고 와야 되는데 그냥 사은품으로 받은 바디워시 사용하고 있고요. 로션도 끝나고 나선 로션 발라야 되니까 로션 그냥 바디로션 아무거나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서브는 별게 없고 한 요 정도인데 필수죠. 이거 안티포그 수경이나 스노클 마스크에 이제 한 번씩 뿌린 다음에 물로 한번 세척해주고 들어가면은 김이 서리지가 않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는 전 사용하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뿌려주고 있어요. 오늘 이제 우리 체육센터 입장 카드
요게 있어야지 이제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체육센터 입장 카드고, 목요일은 또 오리발 수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요일은 오리발까지 같이 가게 되는데, 네, 오리발은 입문용으로 이거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마리슨가 이 제품을 좀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고, 요거는 이제 롱핀입니다. 롱핀. 이제 쇼핀하고 롱핀을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용도가 좀 다르다고 해요. 롱핀은 이제 조금 더 속력을 내기 위해서 사용하고, 쇼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항이 있다 보니까 속력보다는 그 저항으로 인한 그 발차기 훈련이나 어떤 이런 훈련을 조금 더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영을 잘 하시는 분들은 롱핀을 좀 안 쓰시더라고요. 보면은 다 쇼핀으로 이렇게 사용하시고, 저 같은 뭐 수영 초보나 사용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 속력 내는 게 좀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발차기 하면서 갑니다. 제가 프리다이빙을 일본 가서 하려고 수트를 샀어요. 프리다이빙 수트. 근데 이거 엄청 막 비싼 건 아니고, 비싼 것들은 막 몇십만 원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제가 못 사고, 이게 스마트 스토어에 좀 상단에 있는 건데 한 6만 원인가? 6만 원인가 얼마 하더라고요. 이 두께가 3mm거든요. 이게 수트 자체에도 부력이 있기 때문에 몸이 더 뜬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백을 하나 샀습니다. 10리터짜리로 해가지고 이 드라이백이라는 걸 구매를 했고요. 왜 드라이백이냐면 안에가 이제 건조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해서 드라이백인 것 같고, 수영복이나 이런 것들을 다 넣고, 넣었으면 이거 돌돌돌 말아서 채운 다음에 이걸 가방을 이제 뒤에 메고 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완벽한 방수가 된다고는 하지 않아요.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은 방수팩 안에 휴대폰을 넣어서 보관한다든지, 조금 중요한 물건들은 안에 한 번 더 방수 처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가서 한번 사용을 해볼 예정이고, 네, 그 다음은 스노클링 장비인데, 이게 이제 스노클이거든요. 이제 스노클 마스크. 네, 이렇게 해서 이걸 결합해가지고 이제 스노클링 할 때, 아니면 이제 계곡 갈 때나 가지고 놀고 위해서 이제 구매를 한 건데, 이것도 좀 제대로 좀 사용을 못 해봤어요. 그 계곡 전날에 장마가 와가지고 물살이 너무 센 거죠. 또 물도 너무 차갑고, 그래서 수트를 사고 이제 올해 제대로 놀아보려고 했는데 아직도 제대로 한번 즐겨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노클링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 이렇게 있고, 이거는 이번에 오키나와 가서 좀 유용하게 사용했던 건데, 아무래도 숙소에 여권이나 이런 것도 넣고 받아가기가 좀 꺼림칙해가지고 이 방수팩에다가 여권이랑 핸드폰 넣어가지고 물속으로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저는 혼자 갔다 보니까 누가 봐줄 사람도 없어서 들고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스마트폰 넣어가지고 잠근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어깨에 메고 이제 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방수가 잘 되더라고요. IMDU 방수팩인데, 그리고 아직 제가 제대로 사용을 못 해봤는데, 안전부위입니다. 안전부위. 네,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튜브인데 이제 허리춤에 메고 하는 튜브. 여기에 이제 바람을 넣으면은 굉장히 많이 부풀어요. 바다나 이런 데서 수영을 하다가 힘들면은 안전하게 여기서 쉴 수도 있고, 이 색깔이 이제 형광색이다 보니까 외부에서도 이거를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위치도 알 수 있게 되고, 여기에도 호루라기가 달렸기 때문에 위급 시에는 이제 호루라기를 불면서 내 위치를 알릴 수 있는,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있기 때문에, 많이 넣을 수는 없고 그냥 간단한 거, 물 한 통이나 튜브가 부풀면은 안에도 같이 부풀거든요. 끝에만 살짝 이렇게 조금 넣을 수 있어서, 자주 쓸 것 같은 경우는 여기 앞에 있는 메쉬 포켓에다가 넣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은 이제 취미생활 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고,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처음에 이제 저도 추천을 해줄 때 장비 뭐 써야 되냐 이러면 스마트폰으로 하세요라고 하는 게, 어차피 말씀을 안 드려도 자기가 스스로 장비를 업그레이드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재미가 붙으면서 자연스럽게 장비에 돈을 투자하게 되는 건데, 처음부터 고가의 장비를 샀다가 이게 생각보다 재미가 없으면 어떡해. 그럼 고가 장비 다 중고로 넘어가는 거죠. 그만큼 돈을 낭비하는 게 없잖아요. 이런 거 뭐 살 생각도 못 했는데 조금씩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뭐 안티포도 사고, 수영복도 좋은 것도 사고, 뭐 물놀이 장비들, 스노클링 장비도 사고, 뭐 프리다이빙 자격증도 따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늘어가는 것 같아요. 장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래도 이런 소비를 하면서 뭔가 스트레스나 어떤 행복감을 좀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평일에 이제 일을 하면서 취미생활들, 자기가 돈 쓰고 싶은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힘듦 속에 소소한 행복감들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6월 말이었나? 좀 정보를 제가 좀 늦게 알았는데, 한강에서 크로스위밍이라는 그 한강 반환점 돌기 대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끝난 다음에 알아가지고 좀
아쉽게 됐죠. 근데 대회가 또 열린다면은 좀 참가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오리발도 끼고 한다고 하니까 뭔가 천천히 하면은 완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관심 있는 취미에 돈 잘 사용하시면서 그러면은 행복한 취미생활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